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이해해야 돼요. 사실에 부합했느냐, 인간에 부합했느냐.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진리 또는 진실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는 뭐냐? 전체라고 해겔이 말했어요. 그러나 그 전체는 스스로의 발전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존재일 뿐이는 거예요. 존재라는 말, 특성이라면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야? 그 전체는 스스로의 발전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Das Wesen. 진리는 전체에서 와요. 그렇다고 전체가 곧 진리는 아니에요. 그가 진리가 되려면 그 전체는 스스로 발전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특성을 가진 그런 존재여야 한다. 이해했죠? 전체가 아니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돌아가도록 놔두면 돼. 이건 다 소음에 불과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 마이크로한 데이터들, 마이크로한 정보들 이런 거는 다 그냥 소음으로 넘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소음에 아주 조그마한 소음에 자기 몸을 맡기고 그게 빠져가지고 세상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나도 전체를 잘 볼 수가 없어. 전체를 보려고 애를 써도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내가 문재인을 비판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내가 정보가 충분히 있어서 내가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내가 본격적으로 문재인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전체가 보이니까. 왜 문재인이 문제일까? 문재인이 언제부터 이런 파국을 시작했을까? 이런 파국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일까?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어떤 사태로부터 시작됐을까?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 파국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을까를 처음 원인 제공 시기, 사건,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묵살하고 뭘 한 거야? 검찰총장에 임명한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날과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비판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난 문재인하고 대담하자는 거야. 내가. 문재인하고 말하자. 그것을 수정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조국 사태 있었고 추미애 사태 있었잖아요. 추미애가 징계 처분을 했다고 윤석열을. 그때도 윤석열을 자르면 됐어요. 법원에서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확인해 줬잖아. 그런데도 안 잘라. 그 후에도 얼마든지 자를 수 있었어요. 그 후에도 국회를 통해서 탄핵을 시켜도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문재인 후반은 뭘로 질질 끌려갔습니까? 윤석열에게 질질 끌려다녔어요. 문재인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문재인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문재인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원인 제공 사건, 그것부터 마지막 오늘날까지 이 출발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 이 출발점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강제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임명했단 말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임명함으로써 그걸 그대로 자신이 임명했다는 것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허튼 수작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가 임명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계속 강제로 막 속여가면서 이게 인사조직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인사위원회를 몇 번을 열었겠어.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지금까지 일생 동안 징계위원회를 몇 번을 열었겠고 사람들이 왜 징계했는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이 사건이 이 비참한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사람들이 몰라. 그 출발점을 누가 출발시켰냐는 거야. 그게 문재인 아니야. 기업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어떤 사건에서 그것이 출발했는지 그 출발시킨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자기가 출발시켜놓고 그 중간에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질질 끌려다니면서. 바보 아니야?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이 전체를 보면 보여요. 자, 이제 열린공감 TV를 봅시다. 열린공감 사태라고 합시다. 열린공감 TV가 왜 저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알죠. 열린공감 TV는. 여러분은 맨날 열린공감 TV에 들어가서 그 겉모습만 봤잖아.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본 사람이잖아. 나는 신호가 뭐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 이걸 훈련받은 사람이라니까. 신호가 뭐고 소음이 뭐다. 소음은 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신호가 어떤 사건이 출발해가지고 그것이 쭉 흘러가면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그 사건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냥 갈지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 사건들이 계속 모멘텀으로서 발전한단 말이죠. 그 모멘텀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다 소음이에요. 그 신호가 나타나는 모멘텀이 있거든. 그 모멘텀에 우리는 잘 들여다보면 돼요. 나는 그 모멘텀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천수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고요. 정천수하고 통화도 했고 정천수가 나한테 문서도 보내줬고 내가 정천수가 마련해줘서 강진구와 뭡니까 인사이트에 가서 대담도 몇 차례 했고 그리고 정천수가 마련해준 뭡니까 그 최동석의 인사만사라는 이 코너를 14주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를 거기를 다닌 거예요, 내가. 논현동 스튜디오에서 별내 스튜디오까지 한 학기를 계속 다녔어요. 밥도 같이 먹고요. 얘기도 같이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다 알죠. 다 봤어요. 내가 컨설턴트로 돈 벌고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경영 컨설턴트로. 가서 한두 달 이렇게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임원들하고 그 상담하고 내가 인터뷰해서 메모하고 이게 다 정리해보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되는구나. 뭐가 문제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죠. 그것으로 돈을 번 사람이야. 여러분이 겉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누가 문제를 일으키겠다 하는 것을 내가 몰랐을까? 알았을까? 내가 그게 직업병이에요. 어디 가서 조직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가서 대담하는 사람이고 가서 한 학기 그 신경수 박사랑 대담해서 사실상 내 강의지만 그렇게 했던 것으로 계약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묻지 않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묻지도 않는데. 나는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는 거지. 다 들어줬어. 그렇지만 내가 정천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지. 왜? 그 사람은 개인이잖아. 그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거잖아.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해야 했겠어. 그래서 나는 정천수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래서 정천수를 도와주고 싶었어. 돈이 많은 사람은 진짜 자기 돈이 많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정천수가 아주 어렵게 살았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과거가 어떠리라는 건 다 짐작이 돼요. 진짜 어렵게 살았구나. 나는 그래서 정천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아주 안 하려고 마음을 잔뜩 먹고 있어요. 왜? 그 사람 어렵게 살았으니까.
나는 정유라의 마음을 이해한다니까. 어렵잖아, 지금 살기가. 그런데 강진구를 만나서 확 커진 거예요. 구독자 수 10만도 안 되는 때에 강진구가 만나서 구독자가 확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강진구가 떠날까봐. 그때는 대선 이전이었기 때문에 누구 봐더라도 이재명이 대선에 당선되리라고 짐작하고 있을 때 누가 윤석열을 찍겠어? 누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은 윤석열을 어떻게 찍겠어? 그래서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열린공감 TV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천수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강진구가 이재명 정부에 있는 정치인들 다 잘 아니까 강진구가 그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으로 발탁되리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가면은 강진구 없으면 어떻게 해? 꽝이잖아. 강진구가 키웠는데 열린공감을. 그래서 지분을 주기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 한 얘기야. 내가 있을 때 다 들었어. 그래서 최 PD 최 감독 이제 최영민 거하고 자기 거를 합쳐서 한 3분의 1 정도 30%인지 3분의 1인지 모르겠지만 한 3자가 들어가죠. 아버지간을 주어서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고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내가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강진구를 어떻게 붙잡아둬야 되겠다. 그러나 때로 가다 잡으니까 자기 회사인데 자기가 키웠으니까 자기가 강진구를 키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 돈이 어디에도 막 있고 빌딩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 귀로 그들과 한쪽 귀로 흘렸 뻔했죠. 여러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죠. 그동안 윤석열의 행태를 그렇게 까댄 열린공감 TV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대표이사인 자기는 말할 것도 없이 여기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만사 코너를 강의할 그때가 한 대통령 취임할 어간이죠. 5월 달에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자기가 기획을 다 가지고 있다고 시민 포탈을 만들겠다고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도 안 되는데 미국에 가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하겠다는 걸 그걸 어떻게 누가 말려?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래서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이게 나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얼굴 표정에 벌써 봤을 거 아니야? 정천수가? 그러니까 아니 뭐 가는 건 아니고 뭐 가서 이 펀딩을 할 수 있을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펀딩을 해? 그랬더니 무슨 옵티머스 하던 그놈 있잖아. 무슨 뭐 하여튼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옵티머스 하셔서 뺏겨가지고 저 미국으로 튄 그놈이 있어서 다 뭐 사기꾼이거든. 그 업계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의 거의 대부분은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그러니까 억압하고 착취해서 노동 착취해가지고 해먹는 사기꾼들이 상당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걸 왜 몰라. 거기도 뺏겨가지고 미국에 도피해서 거기서 뭘 벌어먹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펀딩 하는 거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펀딩 하는 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아니, 지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놈이 뭘 펀딩 하는 걸 도와줘. 웃기잖아, 그게. 그놈이 뭐더라? 무슨 학진인가? 이학진인가? 이혁진인가? 뭐 하는 그 친구 있어요. 그 젊은 놈이
그거 이혁진인가 뭐 그 놈을 믿고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거 뭐 초를 칠 수는 없고 그래서 잘해봐라 그랬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거기 벤처 캐피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기획을 하는데 그 뭐 다 기획서를 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기획서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영어로 쓴 기획서도 없이 이혁진 믿고 그 이혁진도 다 해먹던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인사회에 가서 한인사회에서 내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모금을 했던 거야. 나 그 모금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거잖아. 어떻게 모금을 해? 어느 나라나 기부 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다 허락받게 돼 있고요. 그거 못 합니다. 그거 큰일 난 거예요. 그거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모금을 유튜브로 모금을 하니까 아무나 되고 공중에나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모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아이고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저분하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천수가 미국을 가면서부터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촉발한 겁니다. 이 사태의 시원이 어디라고요? 정천수가 미국을 가서 시민폰타를 만든다는 아무 준비도 없이 가서 하기 시작한 거. 돌아오기가 두렵죠. 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 그것이 검찰에 가서 틀림없이 검찰에 불려갈 텐데 검찰에 가서 들통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불법 모금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나라를 이 꼴로 추락시킨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이라고 내가 지목하고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열린공감TV 사태의 최초의 촉발자가 누구죠?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돌아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죠. FBI가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긴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느 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천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다시 합쳐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 가져라. 이거 기록되는 겁니다. 반씩 나눠서 가져라.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평화롭게 서로 나눠서 가질 수 있는 중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스타트업 할 때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반반씩 나눠 가져라. 서로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 날로 번복되죠. 그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뭔지 아직은 내가 보기엔 거의 그 다음 날로 번복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문서를 23장짜리 문서를 보내요. 자기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쁜 놈이고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야.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했어. 23페이지짜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강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둔할 이유가 뭐 있어요? 강진구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근데 나는 강진구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강진구, 오히려 난 정천수하고도 얘기 많이 했지 강진구하고는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강진구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강진구는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느냐? 취재에 가 있어요. 지금 어디서 뭐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골몰하고 있어서
그 강진구는 다른 걸 할 줄 몰라요. 미쳤어요. 어디서 어떤 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어요.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는 거냐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 몰라요. 이거 썸네일 이거 만든 거 그 디자인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일체 관심이 없어요. 할 줄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건 검색하는 것밖에 몰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주를 발행했을까? 아니 3%, 30%인지 33분의 1인지 30%인지 자기를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거든. 나도 알고 있으니까. 약속을 했어. 왜? 다른 데 못 가게. 우리 셋이서 같이. 최영민하고 같이 셋이서 같이 이걸 끝까지 가자. 왜? 강진구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잖아. 되니까. 그럼 같이 가자. 그럼 같이 묶어서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여러 차례 했어. 그래서 경향신문에서만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줘서 우리 같이 가자. 왜 경향신문 기자로 여기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와라. 그러면 빨리 나와라.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안 주는 거지. 왜냐하면 서로 이제 앙금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는 모든 것을 안 주고 있어. 그래? 그러면 이거를 신주 발행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 되지. 주기로 했는데 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신주 발행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회사 경영에 대해서 경영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주지하는. 그래 나는 최영민은 좀 알리라 생각했는데 최영민도 몰라. 무슨 회사 경영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주 발행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소소한 뭐가 있어. 강진구 이놈은 미친놈이야. 몰라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를 보호하냐고. 강진구하고 말해본 사람 있어? 이 댓글 쓰는 사람들 중에? 강진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강진구한테 아니 변호사를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해야지. 그게 구주주에게 그게 용납되지 않으면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내가 야단을 친 거야. 근데 뭘 알아야지. 당연히 준다 그래서 안 줬으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려면 신주를 발행하면 되는 거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 거지. 그때 누가 자문을 했다면 그 자문한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태를. 소소한 거 잘못이 있겠지. 양복을 사입었다든지 뭘 헛쨌다는 등 돈을 지현진에게 어떻게 했다는 등 어떻게 했다는 등 소소한 잘못이 있을 거야.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는 등 어떻게 했다는 등 어떻게 했다는 다 소음입니다. 그런 소음에 매달리면 인간은 누구나 잘못이 있어요. 아니 나는 잘못 안 하나? 다 잘못이 있지. 도덕적으로도 또는 윤리적으로도 또 우리 법률적으로도 형법상으로도 잘못을 누구라도 할 수 있어. 누구라도 잘못을 할 수 있대도 내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잘못을 하나 가지고 뻥튀르기를 해가지고 계속 강진구를 뭐라고 그래 지금 악마화하고 있잖아. 잘못할 수 있다니까? 전체를 보라니까 전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란 말이야. 그게 진리지. 어떻게 강진구를 욕하고 있냐고. 강진구를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범이냐. 강진구는 미쳤다니까? 여러분이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봐라. 그래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음이 온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부분을 보고 또 전체를 보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그래요. 작은 걸 봐. 근데 작은 거는 대개의 소음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작은 거는 인사조직내에서 잘 안 봐. 왜? 이 마이크로한 영역은 다 그 사람의 자율에 맡기는 거든. 그래서 자율성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건 안 봐도 돼. 그 사람이 자기 자유재량에 있는 거를 자기가 알아서 했는데 뭘 보라는 거야? 뭘 봐? 그건 지가 알아서 한 건데 그게 무슨 뭐 자기가 횡령했으면 문제가 달라. 그렇지만 자유재량을 줘서 그걸 처리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시비를 붙어? 지금 그 검사가 지금 저기 검찰에서 이재명이 서울 저기 성남시장 할 때 했던 그건 시장에 주어진 자유재량이거든. 자율성이야. 그래서 그런 거 소소한 거 그런 건 안 봐. 그런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건 큰 틀에서 잘못했냐? 큰 틀에서 횡령이 있었냐? 그러면 문제가 제3자에게 횡령하도록 했냐? 그거 이외에는 다 그 시장의 자율 개량에 있는 거야. 그거는 소소한 거야. 그 소소한 걸 시비 붙으면 그놈들이 범인인 거야. 나는 그래서 검찰이 범인이라고 보는 거야. 왜? 아니, 소음을, 그거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유재량을 그걸 가지고 그 범죄로 엮으려고 그러면 그 엮으려고 그러는 놈이 범인이라는 거야. 내가 정촌수에 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왔는데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댓글을 쓸 때 자기가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그걸 얘기는 안 하지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정촌수 이 열린공감TV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리고 강진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견해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조직론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이미 애초부터 결론이 난 거예요. 강진구를 내가 무슨 이해관계 있어. 강진구를 공격하는 놈들 바로 그놈들이 범인이고 그놈들이 뭔가 구리는 데가 있다. 그놈들이 구리다. 아시겠죠? 네, 블룩행보님, 행복블루님, 교수님 공감합니다. 그냥 멀리서만 봐도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 이 세 분은 정의의 길잡이가 되려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현상에 오로지 진실을 알리고 싶어 취재 보도에만 집중하는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다른 욕심은 정말 없어 보입니다. 박대용까지는 내가 대충 짐작하는데 최영민하고는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같이 만날 일도 없고 밥 한 번 여러 사람이서 먹을 때 같이 밥 한 번 먹었나? 그리고 최영민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근데 강진구는 내가 대담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담을 위해서 사전 미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후에도 강진구가 이게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잘 봐줘야 된다.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봐준대. 경영에 대해서는 기억자도 모르는 얘네들이 경영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원구를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내가 칭찬했어요. 안원구는 내가 알거든. 안원구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정치에서도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안 나가고 자기는 정치 안 하고 이 분야에서 자기가 공헌할까를 하겠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안원구를 대표이사로 세우고 안원구 같은 사람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했잖아. 그리고 국세청장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명박 때 그 다스 그다음에 그 도곡동 땅 이런 거를 그 자기가 아는 대로 정직하게 다 불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혼쭐 나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올곧은 분이거든. 그런 분이 딱 앉아서 이렇게 딱 해주면 마음대로 나가서 취재할 수 있지. 뒤가 든든하니까. 그래서 안원구를 대표이사로 모신 것은 너무 잘한 것이다. 내가 칭찬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껏 취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취재 원칙도 나는 그것이 옳다고 봐요. 탐사 보도 기자는
권력층에 의혹이 있어? 그럼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 크로스 체크해서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사보도 기자는 감옥에도 가요. 그 무슨 테러도 당하고 심지어 그 종군 기자는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당하고.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열린공감TV, 더 탐사, 그다음에 뉴 탐사로 오는 이 험난한 과정을 그 박대영이나 강진구나 그 최영민이 다 당해왔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거의 당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내 채팅창에 와가지고 또는 내 댓글창에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또 강진구 이 뉴탐사 대해서 내가 올리니까 또 노망이 들었대느니 뭐 이제 늙음하게 이제 글렀다느니 이런 댓글을 달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않도록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내가 무슨 귀신이야?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그때 틀렸다. 이걸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하고 내가 사과할 용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 이게 열려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지. 내가 뭐. 근데 항상 범인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범인이 다른 사람을 계속 까대는 거예요. 범인이 문제예요. 범인이. 이낙연이 범인이 아닙니까? 근데 이낙연이 꼭 까대잖아. 다른 사람을 까대.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준석이 자기가 범인 아닙니까? 자기가 국힘당을 저꼴로 만들고 자기가 국힘당의 그 윤석열을 데려다 대통령을 시키고 자기가 범인이라니까? 근데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게 없느냐 그래. 정천수 똑같습니다. 자기 회사를 빼앗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빼앗으려고 그랬다. 빼앗겼다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는데 뭐 몇 대 빵이라는 거, 자기가 이겼다는 거, 자기가 옳았다는 거야, 자기가 진실하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범인이 누군데? 범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시발점이 누구였냐? 시발점이 누구였냐? 근데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까는 거예요. 요만한 걸 가져다 계속 까는 겁니다. 이준석이 그러고 있잖아 지금 계속. 자기가 범인인데. 윤석열이 지가 범인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까잖아.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도 문재인이 낫다고 생각하는 건 입을 다물고 있어. 사과를 하고 민족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마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 네, 용기가 없는 사람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인사조직론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지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거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댓글을 보겠지만 내가 오늘 각 잡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인사조직론에 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날파리처럼 여기서 댓글 다는 이 상태를 내가 지울 수도 없고 안 지울 수도 없고, 내가 그 삭제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스스로 판단이, 이걸 내가 그냥 용납하고 이 사람들에게 뭘 더 인사조직론을 더 쉽게 더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줘야 할지 아니면 얘네들을 다 차단해야 될지 내가 판단을 못해서 내가 각 잡고 한번 강의를 하고 이제 다시 이런 쓸데없는 강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 강의를 듣고 댓글을 달 때 조심해서, 내가 기분 좋으라고 다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라고. 그리고 다른 견해가 있으면 제안을 하라고. 그리고 이건
나도 이낙연 페이스북에 가서 댓글을 달아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을 때 긴 댓글을 답니다. 저는 어떻고 후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후가 어때서 이렇게 당신이 해왔는데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당신이 사과해라. 그러면 국민들도 그 사정을 이해할 거 아니냐. 왜 비굴하게 이런 걸 사과하지 않냐. 당신이 잘못한 이런 걸.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계속 까냐. 내가 이런 댓글을 길게 달아요. 무응답이죠, 당연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전체로서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이성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서로 비아냥거리거나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공직자에게 대해서 해요. 그것도 고위 공직자에 한해서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코딩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정천수도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해왔는데 너무 심하게 잘못 알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다 잘못이 있어요. 그거는 다 소음이고 그것은 자유재량인데 잘못 처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잡아주면 돼요. 이 사태를 출발시킨 출발점,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HG님, 내가 일본에 계신 선생님이네. 많이 배우고 또 위로받습니다. 선생님 이뻐 죽겠어요. 이거 노망 들었을지도 모르는 이 늙은이를 뭐 이뻐 죽겠어요 그러시면 그렇죠? 그 프리지아님 넘버 10 시청료 냅니다. 박사님 건강히 오래 강의해 주세요.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 주신 분들 제가 다 행복블루님, 교수님 애국심의 위로를 받습니다. 안원구 청장님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요. 뉴탐사를 더 응원합니다. 삶의 결이 같으면 사람 보는 눈도 진실을 인식하는 부분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검찰이 문제지요. 힘내세요. 교수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블루님. 자, 이제